안녕하세요. 나스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의 가장 기초적인 매매 방법인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주식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외 선물에 대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제가 해외 선물을 오랜 기간 매매를 해보면서 느낀 건 주식에서와 해외 선물에서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 사용 방법은 이제 살짝 다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값, 활용법들을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보는 방법,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느냐,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이 방법을 사용하는 매매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크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해외 선물 매매할 때 대부분 1분봉이나 5분봉, 짧은 봉을 보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를 보는 방식 자체가 생각보다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호도 그만큼 많으니까 손실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이동평균선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역배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배열과 역배열의 경우가 더 맞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정배열과 역배열 자리에서 단순하게 이건 정배열이네, 이건 역배열이네, 이런 부분만 보고 단순히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에는 해외 선물 매매에서의 변동성이 많다 보니 이러한 방식도 완벽한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식인 캔들의 이탈, 돌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스닥 차트 연구소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와 정배열, 역배열 자리보단 캔들의 이탈 돌파가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하는 방법이 제일 승률이 좋기에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보이시는 이동평균선이 60선이며 그리고 그 아래에 설정을 해둔 선이 180선입니다. 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설정해 놓은 이유는 바로 이 캔들이 이 추세를 쭉 타고 이탈하고 가느냐 하지 않고 가느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1분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61선은 1분봉 기준으로 60개의 캔들의 평균 값을 나타냅니다.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181선은 3시간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동평균선은 1시간 동안의 이동평균 값과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3시간 동안의 이동평균 값을 보고 이 추세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리고 60선의 값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주가가 1시간 동안 평균값보다 위에 있다 혹은 아래에 있다, 이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60선을 올라타고 내려갔다 올라가서 180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도 3시간 동안의 평균값보다 위에 있다 혹은 아래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기준값으로 두고 매매를 하는 것이 이 매매 방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준값으로 두기 좋은 이동평균선이 앞서 말씀드렸던 60선과 180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이나 잘 맞는 방식이 있기에 6시간과 12시간짜리 이동평균선을 넣어 차트에 대입해보시며 자신과 맞는 매매 시간대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이동평균선이 기준값을 두고 이 기준값을 돌파하느냐 혹은 이탈하느냐 여부를 보는 것이 해외 선물 매매를 하면서 가장 잘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트의 예시로 한번 살펴보자면 평균적으로 60선을 뚫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갔을 때 주가가 강세를 다시 보여주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6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세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80선마저 뚫고 올라가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기준값으로 두고 활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60선과 180선을 이탈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쭉 흘러내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기준값을 두면 타점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매매법의 핵심은 추세가 이어질 자리에서 60선을 돌파한 자리에서 한 번, 그리고 180선을 돌파한 자리에서 한 번, 그리고 61선과 180선을 이탈한 자리에서 한 번, 이런 자리들이 하나의 기준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해외 선물 매매에서 가장 승률이 높고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계좌 개설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차트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